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간접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시나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또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십니다. 시아라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이 시아라.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는군요. 아 예. 정말요? 아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안 하다 보니 아, 좋아진다는 게 뭐 네. 살찐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바쁘심에도 햇빛을 안 불구하고 보셨나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요새 하도 서면과 많이 마주하고 있기 좋은 때문에 거 많이 먹습니까 요즘? 예. 아 건강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그 4주 연속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안 바빠요? 일단은 축하할 친구가 있어요. 바쁘죠? 예슬아, 너무 축하해. 너 어. 교육공학에서 산업공학으로 바꾸느라고 일 많았는데 HR 예슬이요? 네. 예슬, 우리 예슬 씨. 한양대학교 감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우리 선이도 그러니까요. 축하해. 선이 진짜 계속 좋은 축하할 일이 많아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프닝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2부의 도우미 또 조소연 아나운서도 자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 없어요? 예, 저는 없네요. 네, 저도 예슬 씨 축하드립니다. 역시 잘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쌤? 네,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하스피털러티 직무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 예. 네, 하스피털러티를 저번 시간에 우리 미나, 우리 경성대학교 예. 호텔관광경영학과 우리 미나 이력서 미나야. 가지고 한번 끄집어내 봤는데 그래요. 하스피털러티 오늘 마이스 산업까지 같이 분석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관광 경영과 여러분들 전시회, 박람회, 특히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 상반기 하반기 공채 준비하실 때 CJ 풀무원 준비하실 분들도 같이 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은 방송 준비했으니 keep watching me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부분 보여주실 건가요, 쌤? 네, 이게 네. 네.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해도 일단 영어라 어렵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어학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보면 English, Korean, Japanese, 뭐 Chinese 이런 것들 우리가 기입할 때 레벨 어떻게 적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기초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쓰지 마라? 베이직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죠. 네, 베이직이라고 제발 써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1부에서 너무 귀여운 저희 학생을 보니까 역시 영문 이력서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걸 여러분들 간파하셨을 거예요. 네. 베이직은 안 됩니다. 적어도 의사소통이 intermediate? 가능하다라는 네.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왜 능력이 초급인데 왜 뽑나 이거에 대한 그 판단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면서 아, 내 이력서가 저래서 안 뽑았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뭐 그 베이직이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썼는데 막상 뽑아놓고 봤더니만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자르진 않나요? 다행인 것은 아직 그 기간 동안에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 시간이 있군요. 직무에 관련된 영어 회화 표현만 정확히 숙지해서 일단 그래. 취업 면접에 합격하고 나가선 너희 알아서 해. 이게 일단- 저희 전략이죠. 일단 던져, 대고 보는 거예요. 야, 예. 일단 던져보는 거야. 던져보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화이팅. 야생의 어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스킬 앤 서티피케이션 부분 중에서 스킬 중 하나인 랭귀지 네. 스킬을 윤민아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예. 네. 네, 윤민아 학생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니 이 부분은 참 잘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예. 영어는 intermediate, 한국어는 네이티브, 그리고 중국어는 intermediate 이렇게 어학 실력을 베이식 없이 자신 있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잘 적었어요.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강조를 드리자면 일단 이 친구 기본적인 여러분들 어학, certification 자격증 일단 TOEIC Speaking 6 그리고 HSK 5급 정도 구비되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간단 명료한데 여러분들 이게 좀 구체적인 직무로 좀 잡아볼까요? English 중간 정도 다 같이 intermediate입니다. intermediate. 인터미디에. 네. 그리고 한국어 이거 뭔가 좀 귀엽죠. 늘 여러분들 귀여워하시는데 네이티브 네. 적어주시는 게 감독님이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Chinese도 intermediate 써줬는데 제가 약간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English speaking이 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intermediate 정도면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할 때도 지장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business conversation level in English 이 정도도 좋고요. Chinese 또한 여러분들 HSK는 사실 이렇게 크레이밍 스쿨 약간 이렇게 written exam에 기초한 거라면 여러분들 요새 스피킹 시험
굳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HSKK라고 하셔서 네. 호텔 관광 경영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중국어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에서 conversational level in Chinese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스킬들 중에 그래요. 랭귀지 스킬 살펴봤는데 다른 부분도 좀 짚어주실 건가요? 그래요. 뭐 네. 자기소개서 그 말고도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네. 짚어주시죠. 조선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가 미나 학생의 레주메 중에서 스킬스 앤 서티피케이션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 오피스 부분에서는 워드가 베이직, 엑셀 베이직, 파워포인트 나왔어, 베이직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컴퓨터 기술로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리고 HTML 앤 자바에 대해서 역시 베이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베이직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못한다는 얘기라고 그들이 이해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좀 뭐 기본적이라는 거라도 할 수 안다고 이해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가 영어를 모른다는 상태에서 저 이력서를 만약에 저희가 HR 매니저라고 suppose 한다면 어떻게 보이세요? 베이직으로 저렇게 적어 놓으니까? 일단 매력 되게 있진 않죠. 되게 보기 그러게요. 싫네요. 저게 꼴보기 내레비를 딱 싫다. 써놓으니까 내레비를 써놓으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하네요. 아, 꼴보기 싫다. 아, 근데 제가 봐도 일단 베이직 사실 성애자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베이직 왜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뭐 블랙 앤 화이트 톤이다 뭐 베이직 톤 좋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건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이 예. 아셔야 할 게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직무가 이 친구가 하스피탈리티 직무로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 판촉 홍보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함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쪽을 먼저 직무 적합성에 맞게 앞쪽에 써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MS 오피스 스킬을 당연히 상단에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네. 보면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먼저 적고 포토샵도 먼저 적고 HTML, 자바 이런 것부터 먼저 잡았는데 컴퓨터 분석에서 일단은 워드 파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보통 누누이 상반기 하반기 공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뭐 컴활 1급까지는 사실 뭐 공기업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5개 함수 있죠. 특히 뭐 VLOOKUP, SUM 함수, IF 함수, COUNT IF 함수, 데이터 함수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사실 해외 취업을 할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모스 마스터라든지 컴활 2급이 솔직히 말씀드려 없으시더라도 이 5개 함수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일단 proficiency in Excel로 써주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팁을 좀 드려볼게요. 차라리 네. 프로피션시 엑셀을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용적으로 더 네. 나아 보이는. 예전에 조쌤, 도민혁 쌤도 그랬잖아요. 딱 네네. 그 컴말 같은 거 하지 말되 굳이 하려면 엑셀 엑셀. 공부나 좀 하든지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기 때문에 엑셀이 네. 사실 관건이에요. 엑셀의 그 어떤 부분을 좀 장점을 살리는 강조를 게 네. 중요한 것 해봐야겠네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직이 난무한 이 자소서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 바꿔볼 수 베이직 있을까요? 난무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조금 제가 좀 멋있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직무에 맞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위 너무 작성하신 거 좋아요. 이 친구 또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좋으신데 일단 이것을 직무에 맞게 슬쩍 한번 바꿔볼게요. 되게 있어 보인다 저렇게. 예, 네. 있어 보이죠? 역시 보여요. 지금 우리가 3가지의 별표를 볼 수 있는데요. 예.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하이라이트 강조된 거 앞에 별표를 붙여주시면 좋고요. 네. 동사의 ed 형태, 일단 3가지 단어 했었다. 형태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네. 했음 이런 했음. 표현이에요. 했음. 그래서 만들어냈다인데 잘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일단 제가 대문자화한 것은 MS 워드하고 MS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객과 관련된 컨택 정보를 모두 내가 세일즈, 내 감가 분석과 이 내 실제 넷 프로핏, 순이익 이런 것에 관련된 정보를 실제로 데이터 구체화시켰다. 뭘로? MS 워드와 워드와 엑셀을 엑셀로. 사용해서. 네, 그래서 그걸 created라는 단어로 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빅데이터하고 자바를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맞춰서 요새 베이스 아시겠죠? 보면 저희가 사실 어카운팅 부서에서 ERP 많이 쓰면 더 좋은 오라클 그렇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계 기업 혹은 중강소기업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예. generated report 어떤 걸 쓸 수 있냐? 내가 오라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포트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HTML도 슬쩍 언급이 되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은 조금 챙기시면 좋아요. responsible라고 하면은 이거에 관련된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있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동사를 써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명사 앞에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었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역시 MS 엑셀로 모든 데이터 분석. 근데 이거를 행정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작성을 하는데 책임감이 있었음 이렇게 써주시면 기가 막히게 직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까 베이직이 난무한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낫네요. 보기 좋네요. 예. 네. 실력은 그게 그건데 네, 조삼모사지만 그래도 훨씬 더 네, 훨씬 나아 낫네요. 보이는 네. 표현력을 저희가 네, 함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어떤 게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예. 보통 많이 나오죠. 저희 잡정보센터 1부부터 많이 보신 분들은 누누이 하실 겁니다. 미소지기. 네. 미소지기, 그렇죠. 네, CGV 미소지기. 내가 이것을 고객 관리에 관련해서 누누이 쓰시고 CJ 아주 오질나게 쓰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질나게 나왔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좀 직무 중심에 맞추어서 요번엔 영문이로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네, 유민 먼저 학생의. 유민 학생의 레주메에서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의 CGV에서 근무했다고 적었고요. 네. 또 포지션은 파트타임 스텝이라고 적었네요. 예. 근무한 기간, 또 슈퍼바이저의 이름과 역할,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 이메일 주소까지 적는 게 레주메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력상 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꼼꼼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러게요. 뭐 슈퍼바이저 이름 이런 것도 다 파트타임이라는 들어가 거는 이제 있네요. 아르바이트인 건데 예, 그렇습니다. 뭘 다 적으라고 그러네요. 네. 조금 그러니까요. 이게 국문 이력서나 온라인 이력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상이하신 걸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찝어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히든 챔피언 기업, 중강송 기업의 인턴십 채용으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친구 이거 혹시나 프로드 약간 이 이력서를 너무 소설로 쓴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단서 조항으로는 사실 정확한 이름과 번호, 가끔 그 여러분들 HRM 매니저나 HRD 파트에서는 사실 전화를 직접 하시진 않는데요. 어카운팅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 프로세스를 수치화해야 되는 분야 같은 경우는 경력직의 경우에 직접 메일로 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걸 꼭 작성해 주시면 일단 영문 이력서 자체가 베이직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이니까 어필하시면 좋겠죠. 크게 문제는 뭐 없는 거죠? 예, 저는 맞습니다. 적은 거에서. 네. 자, 업무 그리고 부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죠. 네. 업무 부분도 궁금한데 네. 뭐 레퓨테이션 관리라고 이걸 하는지 그 외 사회생활 경험을 레주메에 좀 적으려면 잘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밑에는 어떤 실제로 네. 업무를 했는지 적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적었는지 조효선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밑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예. 많은 남자와 여자 고객들, 전 연령층의 고객을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했다. 그리고 티켓과 팝콘, 음료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팔았고 영화를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고객들의 의견과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응대했다.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CGV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취준생들이 똑같죠?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라 선생님의 빛나는 첨삭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영화를 네.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큰 영화관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그래도 뭐 팝콘을 궁금해지는 치우거나 상황입니다. 무언가 네. 그렇게 클리닝 했던 경험이 있으면 쓴 건데 네. 자, 다 같이 집중을 합시다. 여러분 네. 보면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 영어를 영어 너무 잘 썼는데 하셨을 거예요. 맞아, 영어 잘 썼어요. 문법에 맞게 너무 잘 썼는데 네. 행위를 직무로 바꿔봅시다. 자, 네. before, after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모든 연령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미나는 아마 over ages를 찾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게 토익 스피킹 6나 7, 파트 6나 7의 보통 기출 출제이기 때문에 역시 잘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 바꾸셔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밑에 걸 보시면 결국 total up, 내가 모든 그러한 재무제표에 있는 것을 cash out, 내가 모두 총 집계를 해서 이거 챙기세요. each shift. 여러분들 보면 보통 3교대나 2교대 하시잖아요. 모든 교대 근무 시간에 맞게 인수인계를 재무제표에 맞게 해주었고, 그쵸? 그리고 모든 insured, 확실히 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나오네요. 확실히 해줬다. 모든 거래 사항이 기록이 되고 정확하게 업무가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인수인계 및 재무회계 업무, 내가 엑셀 또한 5팩터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어필이 되는 직무 중심 영어 표현이 그래요. 되었습니다. 같은 영어 문장이지만 단어의 어떤 수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었다. 네, 좀 맞습니다. 구체성도 있겠고. 네. 다음 거 바로 좀 짚어주시죠. 네. 티켓 말고 팝콘 팔았다 뭐 이런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비포는 보셨기 때문에 밑에만 좀 보시자면은요. 이 표현을 좀 챙기시면 좋아요. 미소지기 여러분들은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셔야 돼요. 박스 오피스는 매표소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 오피스 많이 팔렸다는 표현은 뭐 reach climax at box office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 오피스에서 내가
다음 영화가 무엇인지 정보를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교대 시간에 맞춰서라는 구체적인 정보 사항이 들어가게 됐죠. 다음 영화 상영 시간 이런 것들 제대로 띄워놓는 것 또한 내가 컴퓨터 업무를 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다음 줄에 보면 역시 all ticket procedures, 그렇죠.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보면 in place before each event 이 부분 집중. 마이스 산업하시는 분들은 전시회나 혹은 내가 영화 상영관에서 이러한 프로모션이 있을 때 이전에 매칭을 시켜놨다라는 좋은 CRS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업무까지 접근시킬 수 있는 직무 표현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꿔놓으니까 훨씬 훨씬 전문적이네요. 더 있어 보이는. 네. 예. 오늘도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네, 아주 시아라 알찬 쌤이 시간이었던 것 아주 같습니다. 꿀팁이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시아라 쌤 또 조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